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정치권에 이슈화 됐던 것이 1945년 8.15 일본이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 38선을 경계로 북한의 소련군 남쪽에 미군이 진주 주둔한 것을 두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주둔한 것이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주둔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슬며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논쟁의 결말은 결국은 이겁니다.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보는 세력은 종북 주사파들이고 그들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남북한 통일 선거를 시행을 했고 북측은 소련 점령군에 의해서 유엔 감시단이 입국하지 못해가지고 남쪽만의 가능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단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50선거죠.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은 이 대한민국 정부를 그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결의 그 절차에 따라서 성립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것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유가 이겁니다. 미 점령군이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을 괴뢰로 내세워가지고 창건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점령군이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요 개념, 점령군 개념, 친일파 개념, 괴뢰 이승만 개념, 요걸 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1절 기념식에서 이 대한민국은 정의가 말살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 헌법 체제 아래서 성립된 정권 그 아래서 지속된 이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힌 국가 원수인 사람이 그게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말은 친일파가 득세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말살되고 친일파가 득세했다. 친일파가 결국 세운 정권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을 옆에 세워놔놓고 저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의 하위 개념이 되는 것이죠. 뿐더러 지난 4월 3일 제주 폭동 사건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에 내려가가지고 이 4.3은 제주도민이 평화적인 통일정부를 염원한 시위에 대해서 관권이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이 포괄적으로 이걸 진압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4.3 사건은 이 김일성과 남로당 당수 박은영이가 작당해가지고 48일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남한 전역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세 군데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해방구로 만든 그것이 남로당의 괴수들에 의해서 이게 저질러진 행위인데 이거를 평화 통일 정부를 원하는 제주 시민들을 폭력으로 이들을 말살했다. 이거 뭐 북한 주장하고 똑같은 남로당 박은혜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도 부지부식하네. 이게 대한민국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라는 인식이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뭐 김여정이를 동계올림픽 때 이 평창에서 앞에 두고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징역받은 공산주의자 주사파의 이론적 대가인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것은 이 주사파들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오염된 것입니다. 이른바 386이 486대 586대 지금 그 386 주력들이 이 주체 사상에 아주 깊이 물들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탈북 망명한 노동당, 북한 노동당 책임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른바 이론화한 사람이, 그가 여기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잔가지 다 빼놔놓고, 그럼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을 유일 교주로 믿게 하는 사상이다 이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 김일성이가 8.15 광복을 이르기까지 남북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 조선에 있어서 북한용으로 전 조선의 인민을 해방시킨,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 전지전능한 국가적 지도자, 그가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면 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은 성립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김일성의 말에 따라서 다 그렇게 신봉하고, 그래 주사파에 오염된 사람들이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 7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흘 전에 고향인 안동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더럽게 출발한 정부다. 친일파와 작당해서 더럽게 출발한 정부다. 그 더럽게 출발한 정부가 만들어진 그 헌법에서 그러면 그대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도 그럼 더러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다 이렇게 지목당하면 이게 고약하게 돼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착 외국에까지 수시로 종족주의를 끄집어내가지고 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청구권 문제도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을 했는데 그 주심 판사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런 판결을 한다고. 약간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그것이 정권에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보수 정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문재인 정권 같은 주사파적 신봉 정권은 그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이용되는 것이죠. 친일파? 그럼 이승만이가 친일파냐? 그건 제가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친일파를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옹호했던 것은 김일성 정권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생하지 말아야 할 정부라고 신봉하는 그런 주사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북한을 닮아간다. 그래 현재의 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열어준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된 주사파 세력이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선전선동하고 악용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중국과 소련과 군사 동맹이 맺어져 가지고 한만 국경에 수십만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가지고 28,500명이 평택에 고립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까지 다 허물어 버리겠다.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종북 주사파 세력은 이미 기득권화됐고 그들이야말로 수구 꼴통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봅니다. 이러한데도 우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선전선동과 현혹되는 언사에 농락당해가지고 다시 이 정권과 유사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주사파 정권을 탄생시킨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5년 동안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분명한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선제적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